한계를 둘자. 멘토라에서 채웁시다. 만시간의 법칙은 가치 공부하는 가치를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문제는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51쪽인가요? 자, 교육청 기출문제 연습문제 45번. fx라는 함수를 천천히 봤더니 x = 1에서 연속이고 싶어. 그럼 첫 번째 연속의 정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1 아닐 때는 위에 걸 써야 되잖아. x-1분의 루트 ax-b의 좌극한과 사실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럼 똑같은 함수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이 함수값과 뭐가 같아? 극한값과 뭐가 같아야 돼? 1에서의 함수값 얼마? 그렇지, 2랑 같다라고 쓰면 돼요. 근데 왜 그럴까? 를 천천히 보세요. 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우리 연속함수 성질 중에 하나가 x가 만약 1이 아니라면 분모는 연속이다 아니다? 1차 함수니까 연속 맞잖아. 분자는 무리함수잖아요.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 맞지? 이해되지? 그래서 연속함수 나눴으니까 연속함수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만 연속만 확인하면 되냐면 x = 1에서만 연속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쓴 거예요. 자, 그랬더니 분모가 1로 갔어. 분모가 0으로 갔어. 맞지? x 1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흔히 0분의 0꼴이었다. 그래서 1을 다시 읽으면 1이란다. 2를 다시 읽으면 0.0000 1분의 0.0000이라고 읽으랬다. 알았지? 크게 보면 그렇게. 그래서 0분의 0꼴이어야 돼 라고 쓰면 돼.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루트 a-b가 0이 되면 되고 b는 루트 m이 되고죠. 다시 대입해 보세요. 그럼 좌측변은 뭐가 돼요? 좌변부터 계산해 볼게. 리미트 x 1로 가요. x-1분의 b 자리에 루트 a를 대입했지. 그럼 지수법칙을 써서 분배법칙을 써서 루트 a를 묶어내면 어때? 루트 x-1이죠. 원래는 해법은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야. 그런데 분모를 대리하면 손대어 볼까요? 분모 천천히 한번 보세요. x-1은 합차공식 아니야?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그렇지. 루트 x-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면 쓱쓱 약분되게 돼 있다니까. 그럼 x 1 집어넣어 봐봐. 분모는 어디로 가요? 2분의 루트 a. 잘했습니다. 이 값이 우변에 있는 2와 같다. 그럼 루트 a가 4면 되고 a 값은 얼마지? 16이면 되겠네. a가 16이야. b는 4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51쪽 함수의 연속 단원 연습문제 47번. 열린 구간이 있어. x 범위는 0초가 2 미만입니다. 사실은 이 y = fx의 지금 가우스 플로우 펑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x제곱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하지만 제대로 배우세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라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보세요. 나는 출발을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마무리할 겁니다. y = x제곱이라고 있어. 0은 여기 있고 2일 때 함수값은 뭐지? 4가 될 거예요. 됐어. 딱 그려놓고 자, 시작해 볼게요. 이게 x = 2가 되고 이 점이 2,4가 된다. 그렇지. 그래? 왜? x 범위가 지금 0초가 2 미만이니까 x 제곱 범위는 0초가 4 미만 되잖아. 그런데 이걸 정수를 쪼개버릴 거야. 어떻게 쪼갤 거냐면 x 제곱이란 놈이 0초가 1 미만. 두 번째, x 제곱 범위가 1초가 1 이상 2 미만. 세 번째, x 제곱 범위가 2 이상 3 미만. 마지막, x 제곱 범위가 3초가 3 이상 4 미만이라 써버릴 거야. 이 녀석을 만족하는 x 범위가 뭐지? 제곱해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성립하잖아. 항등식이거든. 제곱에서 0보다 큰 건 항등식이니까 얘를 풀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0보다 작은 합차공식 x 플러스 1
x-1이 0보다 작은. 그래서 이 참수를 대충 그리면 -1과 1 x절편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떤 범위요? -1초가 1 미만이 되는 거야. 따라오지? 어우 정신없다 그지? 자 무슨 말이냐? 자 요렇게 그릴 거야. 이 정도 범위를 오케이. 이 녀석을 -1, 이 녀석을 1로 잡을 거야. 이 범위에서는요. 봐봐. 이 범위에서는 x제곱은 0초가 1 미만이라고. 그러면 가우스 값은 뭐지? 그렇죠. y는 가우스 x제곱 값은 그냥 0인 거야. 아, 이 범위는 함수인데 어떤 범위가 준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는 거야. 무조건 이 값은 0.11이잖아. 0.11을 가우스 씌우면 0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이건 보세요. 제곱해서 오케이. 1보다 크나 같은 것. 제곱해서 2보다 작은 것. 이거 해석하면 돼. 다시 제곱에서 1보다 크나 같은 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0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 뿔난 범위죠? 맞나요? 그래서 x 범위는 어떤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1보다 크나 같은 범위야. 근데 제곱에서 2보다 작은 범위는 역시 위에처럼 똑같이 합창공식으로 문제를 풀고 함수를 푸시면 됩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루트 2가 0보다 작은 범위는 x 절편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잖아. 0보다 작은 범위니까 x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루트 2 이하라고. 그래서 이 의미는 자 역시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리세요. 자 요렇게 저렇게 대충 이렇게 그린다면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 2, 이 녀석이 루트 2라고. 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또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나오지? 우리가 쓰는 가우스 값은 그렇지 이 녀석은 그냥 1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외워주면 되지? 맞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이렇게 메워주면 된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구하면 된다. 알겠지요? 이렇게 요 보면은 뭐가 나온다?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얘가 루트 3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나온다? 정수값은 무조건 0, 1, 2가 나온다고. 이만큼 2가 나오죠. 여점에서 여기까지 2가 나온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야. 루트 3부터 루트 4까지는 역시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쉽지 않은 문제지? 왜냐면 낯설어서 그래요. 이 부분이 조금 교육까지 없는 내용이라 좀 낯설 겁니다.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반드시 쌤처럼 따라 해보세요. 자,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점의 개수만 따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지 않나? 알겠나요? 맞죠? 이건 틀렸네요. 생 잘못 봤다. 6개가 아니네요. 이 구간만 따지면 되네. 아, 오케이. 그래서 1과 불연속점 제곱을 구하란다면 1, 루트 2, 루트 3. 답은 몇 개? 3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53쪽 사이값 정리 활용인데 물론 사이값 정리 자체도 너무 중요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어떠하고 연속이고 연속의 정의를 이렇게 적습니다. 리미트 x가 별로 갈 때 그 fx와 뭐가 같다? f 별과 같다. 이렇게 짧게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fa와 fv가 서로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 좀 전에 제대로 된 사이값 정리는 뭐였어? 그냥 값만 다르다고 했잖아. 이거는 부호가 다르대요. 이 그림 한번 읽어보세요. a일 때 fa는 음수죠. b 값일 때 정의역이 b일 때 함수 값은 양수죠. 근데 연속 함수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어져야 되잖아. 안 그래요? 제일 짧게 이어지려면 최단 거리면 이렇게 직선이 되겠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무슨 정리? x축과 만난다는 게 사이값 정리야. 그러니까 이 x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y = k에서 뭐였어? 요 k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아하, 이 녀석이네.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럼 뭐랑 연립하냐면 방정식의 근을 이해해야 돼. 올해 수능에도 나왔지. 대부분 아이들이 방정식의 근은 한글로 특정한 근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 불러요. 하지만 이제는 방정식의 근을 뭐라 부른다? 어떤 함수에서의 어떤 값? 어허이 큰일 났다. x 절편값이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두 개 딱 들겠습니다. 중2 버전의 x-1 제로 의미는, 근데 x 1로만 읽으면 안 돼요. 자, 이 의미는 뭐라고? y fx를 그었을 때 그 직선 방정식 기울기 얼마? 1, y 절편 얼마? 마이너스 직선이에요. 근데 x축값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고 그 x값이 1이다. 그 의미가 바로 방정식의 근이다. x절편 값이다. 하나만 더 해드릴게. 중3 예를 들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이다. 이렇게 한다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될 것이고 2차 함수는 x축에서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x절편 값은 뭐지? 1과 2다 라고 읽어내셔야 됩니다. 알았지? 누가 방정식 근이 뭐야? 라고 묻거든. 함수에서 x절편값. 하나만 더 한다면 연립 방정식 근은 뭐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너무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접목시키면 돼요. 그래서 y fx라 그죠? x축과 만나는 점은 이 점에서는 3개 논다. 적어도 하나 이상 논다는 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다. 개념원리 수투 54쪽 필수예제 6번입니다. 자, fx 읽어보세요. 도저로 고정입니다. 뭐 더 자세히 읽으려면 뭐 0,3이 꼭지점 축방정식 x = 0. 얘도 뭐 그냥 고정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연속함수, 2차인 연속함수. 앞에 있었지만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 이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았지? 그냥 받아들이세요. 마음 편안할 겁니다. 알았지? 자,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hx라는 함수가 있어. 자, 이 함수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이제부터는 연속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연속함수 기본 성질은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실수배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연속이 된다고. 알았지? 너무 저차원적으로 중학교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x세제곱 연속이잖아. 다항함수일 때 연속이니까 그냥 연속이요? 라고 받아들이세요. 알겠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다항함수 똑같은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럼 2번 보세요. 2번도 설명을 한다면 fx가 연속인데 gx도 연속이잖아. 그 두 개를 곱해도 뭐 된다? 연속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의 구간을 따진다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 그림이 제일 좋은 4차 함수, 이런 W 모양처럼 나옵니다. 알았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자, 새로운 교육과정은 이렇게 씁니다. 또는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아. x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야 라고 써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4번 한번 보세요. 4번은 어때? 탄생을 분모로 탄생했잖아.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분모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 두 마디면 끝나요. 그렇네. 그럼 fx 빼기 gx는 해보세요. 분모 한번 볼까? 뺀다. 빼주면 슥슥 없어지니까 4x 플러스 2가 되나? 이 녀석이 0이 안 되기만 하면 돼. 이해되나요? 그래서 뭐가 아닌?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해도 괜찮은데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왼쪽, 오른쪽 이런 표현도 잘 안 써요. 수능에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열린 구간 or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무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표현이 조금 낯설죠?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55쪽 필수예제 7번에 2번입니다. 자, 이 녀석도 물론 제대로 그리면 돼. 하지만 내 제자들은 제대로 그리지 마세요. 뭔 소리냐? 우선 읽어내겠습니다. y x분의 1을 어떻게 평이동한다?
x축과 평행하게 이만큼 평행이로 한다. 따라오죠? 그래서 이건 대칭점을 찍으세요. 유리함수는 점대칭입니다. 자, 대칭점은 몇 콤마 몇? 2,7이죠. 뭐 빨리 얘기해라. 얼마고? 2,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리함수인데 분자에 보세요. 개수는 양수, 음수예요. 양수니까 대칭점을 기준해서 가상의 1, 3, 4분면을 지나나? 자, 그림 그렸죠, 그죠?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기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따라오죠? 자, 이 함수는 근데 어떤 범위에서만 우리는 생각하면 돼? 3 이상 5 이하만 생각하면 되잖아. x = 3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5는 여기 있네. 맞아요? 그래서 from A to B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최대값은 x가 3일 때 얼마? 2를 지날 거고 최소값은 5일 때 얼마? 3분의 2를 지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56쪽 필수의 8번 문제입니다. 자, 새로운 함수. 지금 책에서는 거의 뭐 식으로 풀었어요. 식으로 푸는 건 자, 짧게만 해드릴게요. 열린 구간 2초가 3 미만에서 이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을 가름을 사용하랬어요. 타이틀처럼 사이값 정리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fx를 좀 그리기 힘들 거지만 자, 이번 시간에 8분할 공식이라는 걸 가르칠 겁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다. 알았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봐봐. 이거 안 쓰고 책처럼 풀어드릴게요. 함수를 그린다면 자, 우선 y = fx는 연속함수 맞아 틀려? 이렇게 씁니다. 연속함수의 원소다. fx는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써버리는 거야. f2는 얼마예요? 계산하면 8-12-1이면 음수죠. f3도 계산해 보세요. 27 -29 18 빼기 1이면 양수네. 그지?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2랑 3 사이에서는 어때?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음수, 3, 양수가 지키잖아. 어떻게든 이어져야 되지. 어떻게든 이어져야 된다. 이게 어떤 정리? 사이값 정리고 반드시 실근을 가진다라고 쓰시면 끝. 두 번째. 이제 8분할 공식을 배울 때가 됐습니다. 책에다가 이쁘게 필기했어요. 자, 직사각형 박스를 딱 치세요. 그런 후에 8개 직사각형을 쪼갤 겁니다. 세로 길이를 등분, 반으로 딱 쪼갭니다. 가로 길이를 4등분으로 이렇게 이쁘게 쪼개세요. 우리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면 삼각함수 그림 그린 거 비슷합니다. 삼각함수도 단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배웠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린 후에 자, 점을 찍을 건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으세요. 자, 그런 후에 이 점과 첫 번째 2개의 점을 이렇게 연결한 후에 여기서 꺾여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만났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점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극대점이라고 부르고요. 이 점 캡틴 B를 우리는 극소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 캡틴 C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그냥 교점, 이 점을 교점이라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눈에만 좀 담아두세요. 눈에만 좀 담아둘게. 자, 재밌는 비율 다음에 유도해 드릴게요. 우선 좀 큰 그림을 위해서 이 점과 이 점을 한 칸 기준에서 1로 잡는다면 여기 있는 보라색 점, 이 점과 이 점은 비율은 루트 3입니다. 그 다음 좀 크게 본다면 이 점과 이 점까지 거리가 2가 되는 거예요. 많이 보던 비율 아니에요? 1대 루트 3대 2. 많이 보던 그저 피타고라스 비율입니다. 증명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큰 그림을 위해서 선생님이 8분할 공식의 좀 계략적인 모양을 좀 그릴게요. 그렇지? 항상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식이에요. 여기 좀 파고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내가 조금 끊겠습니다. 우선 책에다가 그려두세요. 수시로 그리게 될 겁니다. 알았지?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56쪽 필수의 9번. 자, 밑줄 그어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
연속인 fx. 오, 연속함수 성질. 정말 이 자체로만 해도 정말 수능에 나올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그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이에 사이값 정리를 내 제자들이 써먹을 수 있니? 그래프를 어떨 때는 정밀하게 그려야 되지만 어떨 때는 개형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좀 힘들어요. 우리 2차 함수 알잖아. 그 2차 함수를 어떨 때는 진짜 빠르게 그려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 정말 정성을 들여서 정성으로 써야 된다. 자, 스타 1을 읽어볼까? 마이너스 1 때는 대충 2를 지나요. 캡틴 A라 부를게. 자, 스타 2 읽어보세요. 스타 2는 0일 때 마이너스 5를 지나요. 이 점은 캡틴 B라 부를까? 1일 때는 1을 지나요. 그래? 이 정도 지나겠지. 캡틴 C라 부를게요. 1,1. B를 읽어볼까요? 2일 때, 마이너스 3을 지나. 오케이. 그런데 이 함수는 연속 함수랬지. 그러면 A점과 B점을 연결하면 어떻게든 연결되잖아. 그런데 최소가 되게끔 연결한다면 무조건 A와 B 사이에서 한 점을 지나가게끔, B도 마찬가지야. C를 한 점을 지나가게끔, 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를 가진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제일 작게 지나게끔 하려면 적어도 몇 점을 지난다? 3점을 지난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57쪽 연습문제 54번. 자,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첫 번째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올해 수능에 나왔고요. 2년 후에 수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수능 2년 채 안 남았다. 맞죠? 자, 기억 조건 읽어보세요. 니은 조건도 읽어보세요. 자, 빠르게 읽겠습니다. 기억은 0분의 0꼴이어야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0.00002분의 0.00001로 수렴해. 그래서 F1 값이 반드시 0이야. 인수는 X-1이 인수야. 바로 인수 정리를 써먹을 수 있니? 니은도 마찬가지야. 0분의 0꼴 똑같이 쓰면 F2 값이 0이야. 인수는 X-C도 인수야. 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뭔지 모르지만 몇 차인지 몰라요. 하지만 최소 2차 이상이라는 거. 곱하기 뒤에는 뭐 그냥 gx로 둘까요? gx도 다항함수로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0을 만족하는 실근 중에서 1 이상 2 미만에서 뭘 가지를? 실근이 가지는 건 적어도 몇 개 가지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쓰면 될까? 다시 얘기하지만 개형을 판단하는 거다. 이거 정밀화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보세요. F1 값은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0, 1,0을 지나지. 2일 때도 이렇게 지나. 그래? 그런데 이건 다친구원에서 0 되는 건 이것만 있을까? 그럼 두 개인가 답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자, 이걸 보세요. 이 녀석을 다시 대입할 거예요. 이 식을, 이 fx라 쓴 식을 있죠? 니은식에 다시 대입한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쉽지 않습니다. 이거 x-1분의 x-1 곱하기 x-2 곱하기 gx잖아요. 슥슥 지워지고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 그러면 그냥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먹어도 되지?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G1이 나오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 2분의 1. 이 개념을 찾아내셔야 돼요. 니은도 다시 reduce, 다시 대입하세요. 리빌딩합니다. 수학은 빌드업이야. 예전에는 반짝 머리 좋은 친구들이 수학을 조금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고등수학, 흔히 수능 관문까지는 가기 힘들어요. 왜? 수능은 빌드업을 해서 풀이를 적어야 되거든.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분모는 x-이고요. 분자는 x-1 곱 x-2 곱 gx. 다시 얘기하면 눈으로 수학하면 안 된다. 반드시 손으로 풀이를 적고 바지를 쓰세요. 약분합니다. 이건 뭔데 이거? 2잖아 이거. 큰일 뻔했다. 슥슥 약분되고 2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g2가 나오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어떻게 이용할래 이걸?
어떻게 그래프 위에 표현할래?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른 건 모르겠어. 이 스타 1, 스타 2를 곱해봐봐.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하면 G1 곱하기 G2는 어때? 부호가 다르네. 이해가 돼요? 부호가 다르다고. 아, 얘는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이 녀석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y gx 0에서의 자 1과 2 사이에서는 부호가 다르잖아.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뭐 바뀔 수 있겠지, 그지? 적어도 몇 점에서 만나? 한 점 이상에서 만나지. 그러면 결국 fx는 뭐예요? 이 fx라는 건 이 2차 곱하기 gx잖아. 근데 gx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선가 1과 2 사이에서 만난다는 게 무슨 정리? 바로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연소함수고 부호가 다르니까 y = 0,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이 한 개 이상 만나지. 그런데 fx도 1과 2에서 만났잖아. 그럼 어딘지 모르면 별에서 만나겠네. 이해돼요? 몇 참수인지 모릅니다. 어쩔 거예요. 내가 어쩌 뭐 대충만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예를 들면. 알겠니? 그래서 답은 몇 개다? 3개다. 2019년 3월 고1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문제인데 자, 선분 AB 길이를 우리 계산할 거예요. 그래? 그런데 자,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가 1이랬지. 흔히 이걸 동심원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중심을 가지는 원. 그럼 원 O에서 이 선분 AB에 내린 수직개발 여기 수직 이등분되는 걸 알지? 설명해 줘야 되나? 안 해도 되겠죠? 합동으로 증명하면 이 녀석은 RHA 또는 SAS 뭐 여러 가지 증명됩니다. 이전까지도 쭈루루루룩 뚝 하면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네? 그럼 20그램 잡기네? 삼각형 A, B, C는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쓰이든 안 쓰이든 B와 C를 한번 연결해 넣어볼까요? 반드시 연결해야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전부 A, B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자, 이거 증명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원밖의 점 P에서 원의 건 접선 보이지? 이 접점이 그린. 그러면 이건 PC 길이 제곱은 뭐 곱하기 뭐? PB 곱하기 PA가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필요하면 해드릴게. 자, 그래. 아니 AB가 어떻게 구할 거냐 봤더니 A랑 O를 따라라랑 딱 연결하는 순간 이 길이가 얼마예요? 4였나요? 어딨어? 3이네요. 이는 3. 반지름 1. 이 길이는 1to 2. 4로 to 2.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우다닥 계산할 수 있다. 나머지는 과제로 낼 겁니다. 한번 해봐. 다음 풀어줍니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60쪽. 평균 변화율. 자, 이거 하려면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y = mx 플러스 n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m 값이 바로 한글로 바꾸면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중학교 때는 x의 증가라고 돼 있어. 아니야. 좀 이따 적어서요. x의 증감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분의 y의 증감이 바로 기울기, 초등수학에서는 경사도란 말을 쓴단다. 그래서 기울기를 이걸 한다면 x의 증감분의 y 증감이다. 식으로 쓴다면 이거예요. 만약에 A점과 P점이나 P점과 Q점을 연결한다면 여기 이 점에서는 바로 여기 있다. x의 증감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였다. 단 B와 A가 같지 않을 때 기울기를 정리한다. 기억나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기울기 설명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울기가 달라질 때, 기울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설명 깊게 안 해도 되겠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x값이 a에서 b로 바뀔 때, 자 한글 말고 그림을 딱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리스 문자 보이죠? 이걸 델타라 부릅니다. 델타. 이럴 때는 차라는 표현, difference. 델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P에서 이 가상의 점은 그냥 H를 할게요. P에서 H로 갈 때 델타 X, H에서 Q로 갈 때 델타 Y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알겠지?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PQ의 기울기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다. 다른 말로 B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B 자리에 아니 A에서 델타 X를 더한 게 B가 되잖아. 그래서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해 라고 쓴 거예요. 보이나요? 같은 편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B 빼기 A 대신 뭘 대입해? 델타 X를 대입해. 이해되나요? 그림에서 그대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일 수요일 날 수업 오면 평균 변화를 적어봐라 한다면 한글로 no. 한글 쓰면 안 된다. 이 그림으로 유도하세요. 근데 똑같은 그림 아니어도 괜찮아. 알겠나? 그림 한 개 그리고 거기에서 평균 변화이 뭔지를 이끌어내세요.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60쪽. 자, 그럼 미분계수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만큼이 뭐였지? 그렇지. 이걸 뭐라 불렀지 우리? 그렇지.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뭐라 부른다? 미분계수라 부른다. 다시 이만큼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 녀석에 대한 극한 값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이게 데스티니 정의다다. 앞으로 대학 수업까지 하려면 미적분까지 쭉 가야 되거든. 그런데 기본 정의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자, 이 변과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은 변 맞는가? 맞는 거 틀릴까? 달라진 거? 단순히 식으로만 본다면 다른 거 같은데 선생님? 아니요, 똑같아요. 델타 X 자리에 누가 봐도 H를 대입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분명히 델타 X가 0으로 갔었잖아. 그럼 생각해봐. 델타 X가 0으로 가면 H는 어디로 가지? 0으로 가지. 맞죠? 이해되나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로 두 번째 걸 쓰긴 하지만 첫 번째 거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됐지? 그럼 식으로 먹어봐. 오롯이 이번 시간에 식으로만. 요 다음 장에는 내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봐봐. 이거는 다를까요? 완전 다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자, 유도 한번 봐봐. 10초 들이죠. 자, 잘했어. 생각 잘했다. 자, 봐. 이번엔 어떻게 한 거냐면 오롯이 식으로만 볼게요. 오롯이. 그래? 누가 봐도 뭘 치환한 것 같다, 그죠? A 플러스 X를 뭘로 치환한 것 같아요? 식으로만 따진다면 X로 치환한 것처럼 보이지? 치환해볼까? 역시 X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H가 0으로 가면, H가 0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X는 뭐에 다가가지? A로 다가가네. 어때요? 그래서 H 자리에 뭘 대입했어? X 빼기 A를 분모에 대입한 거예요. A 플러스 H를 X에 대입한 거예요. 자, 눈에 익히세요. 그대로 찍어라. 찰칵.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61쪽 미분계수 정의를 그래프로만 한번 접목시키겠습니다. 우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오자마자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를 설명하려면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합니다. 간다. 이 점 P와 점 Q 그림에서는 연속이죠. 연속성이 이제 안 되겠죠? 연속이네. 다 친구 간에 A와 여기 책에서는 B라 잡아. B 대신 A 플러스 델타 X 잡은 거야.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야. 그럼 연속함수 정의는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설명 안 한다. 연속함수 두 fx와 gx 연속이면 실수배 가감승제 샌드위치 그 다음에 법칙까지 알았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 적어봐라. 적어라. 그러면 A점과 B점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 기울기를 계산할 겁니다. 평균 변화율 한글 안 적는다. 기울기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맞아요? 이해되나요? 이게 기울기 정의였다. A점과 B점을 연결한 이 선분 PQ의 기울기를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런데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냐면 읽을 때는 표현이 좀 낯설어요. 맞아요. 처음 하는데 이거 선생님이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너네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맞아, 낯선 게 처음 보는 거야. 읽을 때는 A 프라임 A, F 프라임 A 또는 A 다시 A라는 표현을 씁니다. 웬만하면 영어로 프라임이라고 읽으세요. 이 F 프라임 A 정의는 뭐냐면 길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 이론 해봐야 선생님 머릿속에 든 수학 이론은 몇 개 없어요. 딱 정의 몇 개만 따라라게 있어요. 알았나? 수학은 정의로 푸는 과목이지 공식으로 풀고 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뭐에 대한 극한값? 짧게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다시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그 말은 델타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 그림만 보세요. 점 P와 Q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 원래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안 그래? 그런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점 Q는 거의 어디로 가요? 그렇지, 거의 Q 쪽으로 다가가지 않나요? 영어로 네이버후드. 거의 이 정도 같이 간다고. 근데 원래는 PQ의 기울기였는데 어때요? 델타 X를 0으로 가는 순간 가면 갈수록 거의 뭐가 되어요? 점 P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되어버린다고. 자, 이 점 Q가 살아있다 생각하세요. 이게 점점 P로 다가가잖아. 원래는 두 점의 기울기였거든, 기울기. 근데 델타 X를 점점 어디로 보낸다고? 0으로 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짧은 찰나로 보내버린다고. 그럼 거의 점 P에서 접선 기울기가 되어버린다. 알겠니? 이해돼? 그래서 이 F 프라임 A를 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점 P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되는 거야. 왜? 점 Q가 거의 P로 가잖아. P와 Q가 거의 일치해버린다고. 그래서 점 P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 델타 X를 했었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 리미트 쓰면 안 되지. 치환했잖아. B 빼기 A를 H로 치환해. 맞죠? 오케이, 그럼 뭐가 돼? F, A 플러스 H 빼기 FA. 이 초코색으로 쓴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가 됐었지. 맞죠? 자, 이것도 뭐 델타 X를 굳이 써서 표현한다면 책에 다 있습니다. 필기할 게 아니고 자, 너네들이 공부를 하셔야 쌤처럼 이해가 됩니다. 분해. 이거 뭐가? 델타 Y제를 뭘 집어넣어? 델타 Y라는 건 이만큼 변화량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어떻게 써요?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되지 않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집중. 이 녀석을 X로 치환해 보세요. 다시 책에 있다. 이 녀석을 X로 둔다면 H가 0으로 가. 다시. 그러면 X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A로 가죠. 그 다시 써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자리 뭘 대입해? X 빼기 A. FA 플러스 H자리에 FX를 대입하고 빼기 FA. 알았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리딩해서 유도하세요. 정의밖에 없어. 수학은 정의의 학문이지 공식의 학문이 아닙니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63쪽 필수예제 1번입니다. fx를 두 글자로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고정입니다. 그런데 오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읽어낸다면 y = x세제곱을 내 제자들 어릴 때부터 나한테 수학을 배웠던 친구들은 내 고1 때 이걸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 3차 함수 인수분해 할 때 내가 지금 가르쳤을 건데 지금은 잘 모르니까 자, y = x세제곱은 반드시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잘 봐라. 0,0, 1,1, 2,8, 3,27 쭉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이 개념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우리 반 다 배웠지 나한테 이거 맞지? 거듭제곱 수일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설명을 하면 잘 못해요. 6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좀 짧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수학이 연결된다. 알았지? 수투 따로, 수원 따로, 고등수학 상학원 따로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자, 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거 하여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변기도 한 거야. 이 점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2.1이 될 거야. 근데 문제 보세요. 정의역이 1에서 어디까지 바뀐대? 4까지. 4를 대충만 할 겁니다. 선생님 좀 짧게 그려서 그래. 간격은 안 맞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 정도 될 거예요. 뭐 4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자, 이놈이 4. 이 점이 함수값은 뭔데? 4, 얼마예요? 얼마예요? 64에서 1 빼면 63이 되나? 그럼 이 점이 1,0이네? 그럼 잘 보세요. 이 두 점을 연결해 볼 거예요. 그래? 평균 변화율이 바로 두 점 사이 뭐가 된다? 기울기거든. 이만큼이 기울기인 거예요. 자,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다. 이 점을 캡틴 A, 이 점을 그냥 편해서 캡틴 B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일그란다면 그래프에서 선분 AB의 기울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X는 얼마 준 거예요? 1에서 4로 3. 그래서 대충 이렇게 Y는 얼마 증가해요? 그렇지. 63 빼기 0. 그래서 3분의 63, 21이 되는 거야. 이거랑 미분계수? 자, 오늘 이 문제 키워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완벽하게 깨치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잘 봐. 그럼 미분계수 정의가 뭐였어? 라고 묻거든. 함수 fx네? 바로 f'A. 이 의미는 이 빨간색 직선 있죠?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면서 어디선가 이 초록색과 접하는 접선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맞지? 이 접점의 x좌표를 그림이 안 그려지네. 접점의 x좌표를 뭐라 부른다? 이 문제에서는 A라고 부르는 거예요. A가 어디 있어? 라고 묻거든. A가 요쯤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이해되나요? 자,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쉬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f'A 정의는 뭐야? 하라고 묻거든. 그 세 가지 표현 중에 자신 있는 풀이 아무나 하면 됩니다. 책에서는 델타 x를 썼거든. 나는 h를 써줄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understand? 따라오죠? 그러면 a 플러스 h라는 것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네. 그럼 a 플러스 h 전체 세제곱 빼기 1 빼기 fa는 a 세제곱 빼기 1. 그 녀석을 h로 나눠 갑니다. 분자. 정신없지? 혼자 가지는, 혼자 여유를, 혼자 공부하는 좀 있어야 된다. 여백이 좀 있어야 된다. 좀 빠르게 합니다. 앞에 그 세제곱 3a 제곱 h 더하기 3a 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 1 소거되고 마이너스 a 세제곱 쓱쓱 지워지고 h 0분의 0꼴이네.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하고 약분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극한이 돼야겠지. 그래서 3a 제곱 더하기 3ah 더하기 h 제곱 처음 다 항은 상수 뒤에 건 0에 적용시키면 답은 3a 제곱. 이게 바로 미분계수다. 이 녀석과 21이 같아지는 a 제곱은 7. 만족하는 a 값은 문맥상 루트 7. 이 a 값이 루트 7입니다.